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AI 서치펌 남궁준 헤드헌터입니다. 오늘은 이직 시 연봉 협상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하고 저번 달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던 분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또 면접 전형에서도 탈락했던 분이 오퍼를 다시 받는 이런 패자부활전을 2달 연속으로 겪었고, 네, 요즘 참 취업시장 어렵고 좀 지원할 만한 곳도 없는데 사실 채용을 하는 HR도 어렵고 하이어링 매니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에서 한 번 탈락하셨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나를 다시 부를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봉 협상의 원칙과 비원칙. 그러니까 왜 침대를 헤드헌터라고 지었냐면은 그러니까 연봉 협상의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후보자한테는 제가 비원칙을 풀 가동해서 최대한 이제 연봉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이제 연봉 협상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굳이 나는 한 20, 30%는 올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제 선에서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신데레 헤드헌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 협상에는 원칙이 있고 비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10% 내외로 인상되는 것. 또 성과급을 과거에 얼마나 받았든 간에 이 성과급은 그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내뷰를 따라야 된다는 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후보자는 세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받으려고 하고 고객사는 세전 기준으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입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후보자랑 고객사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양한 비원칙을 이용을 해서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위한 팁들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봉의 정의와 관점의 차이. 그 다른 서치펌도 이제 뭐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에 글은 많은데 연봉을 정의하는 곳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연봉에 대한 정의도 못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도 종업원이 팁을 직접 받아오면 이건 연봉이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사장이 그 손님들한테 팁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종업원들한테 일부 나눠준다. 이건 연봉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장이 이제 현금으로 가끔 찔러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계좌로 주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연봉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퇴직금에 합산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사업주들 이제 고용하는 측에서는 뭔가 나는 좀 챙겨주려고 챙겨준 건데 이게 다그 연봉의 범위로 들어가서 나중에 퇴직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받아도 적은 게 내 연봉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도 나오면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적 부분으로 양분하여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회사가 그 근로자의 생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직무급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험 단계로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도입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직무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걸 철저히 평가해서 그 업무에만 맞는 연봉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 같은 연공 서열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죠.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급이라는 개념에는 연공 서열, 호봉급, 직급급, 또 이제 직능급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구체적인 형태로는 기본급에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뭐 정기 상여도 있고 또는 이제 OT 수당이라고 하죠. 그 포괄 근무제에서는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고정적으로 연봉에 포함시키죠. 또는 이제 수당 또는 실비, 교통비라거나 아니면 뭐 식대라거나 또는 뭐 자격수당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그 외 현금성 복지, 자기개발비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현금성 건강 진단,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식당 이용권이라거나 여행 이용권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위에 네 개가 고정급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는 이제 그 개인 성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서 주는 성과급 또는 이제 주식 배당, RSU나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퇴직급여 이제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급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그 회사는 이렇게 나누는데, 회사는 그래서 이제 기본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상여금, 수당, 실비, 복지, 또는 성과급의 기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서도 보듯이 그 서울에서 좀 인간답게 살려면 뭐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살려면 한 550만 원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요 550만 원이 당연히 세후금이겠죠. 그럼 세후로 550을 받으려면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한 뭐 600, 3, 40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은 세금을 제한 다음에 내 주머니로 매달 꽂히는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 대비를 하고 그래서 후보자들은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 생계비랑 또 이제 투자랑 저축을 위한 여유 자금이 되겠고 또 이 식대라는 부분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연봉 협상 때 식대가 따로 안 나온다. 사업부에서 법인카드로 안 사준다라고 하면은 후보자들은 굉장히 실망해요. 연봉이 크든 작든.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진짜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좀 작더라도 식대 한 15,000원 정도 나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식대뿐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커피까지 사준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의 이제 업무 만족도나 그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기본급 기준으로 보는데 후보자는 고정급 기준으로 본다. 여기서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봉협상의 원칙,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바라보는 원칙이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 8에서 한 13% 정도 올려서 이제 입사를 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이직이라는 거는 뭐 조직을 새로 적응해야 되고 다른 아이템도 배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 전 직장의 성과급의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는 꾸준히 잘해서 성과급을 받았지만 과연 다음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내가 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네가 들어와서 보여줘라. 우리는 네 기본급을 10% 올려주는 것도 우린 굉장히 많이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힘이 들죠. 후보자님 뭐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들어가서 못하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수익 모델도 잘 갖춰진 회사고 제가 그 지금 재직 중인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급의 30%는 평균적으로 받아가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시고 여기 비고는 이제 원천징수 명세서하고 이제 직전 3개월간의 월급 명세를 이제 고객사에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는 이제 기본 연봉이 한 1억 정도 됐고, 인센티브가 이제 2,30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음, 이분이 3월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 한 해가 시작하고서 3개월치를 이제 월급을 받았죠. 그러면은 우리 그 연봉협상에서 전년도 급여가 아니라 3개월치를 이미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금액은 맞춰줘야 되고 여기서 10% 내외는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 연봉이 1억 1억 1,000만 원 정도로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인센티브도 한 5년째 20%는 꾸준히 받아오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2002X 플러스 1년, 이제, 올해도 한 3천 정도 받겠구나. 보조금 이런 거는 이제, 수당 같은 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총 연봉이 1억 4천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당시 고객사 예산은 최대 맥스 기본급이 1.3억이었고, 평균적으로 KPI 100%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총연봉을 한다면 이제 1억 4,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거의 이제 똑같죠.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총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직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자 기본급 기준으로 보죠. 기본급으로 한 1.1억 정도 되니까 우리는 한 1,000만 원 더 드리면 되겠네요. 1,100만 원 정도 더 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억 2천으로 들어가셔가지고 10%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면은 연봉이 깎여요, 이거는. 전년도 연봉으로 돌아갑니다. 이직을 하는데. 이 기본급에 관한 문제가 하나 쟁점이었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직하려는 해에 1.43억 정도의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고객사 예산은 예산이 거의 이거랑 동일했다. 예산은 이거랑 동일한데 사실 고객사가 그러면은 제가 기본급 다 맞춰드릴게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끝날 일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어, 오너가 경영하는 한국 기업이 연봉 협상이 더 쉬워요. 여기서 이제 후보자가 정말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겠다 싶으면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 더 주는 거 오너들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외국계 회사고 외국계 회사는 이제 어 진짜 그 칼같이 한 10% 내로밖에 안 올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스페셜 승인을 얻으려면 글로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더구나 이분은 C레벨이었기 때문에 더 예민한 문제였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슈가 회사 차량이었습니다. 고객사는 회사 차량에 대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임원들한테는 특히 더더욱 회사 차량이 지급이 되는지, 지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급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현금성 복지나 이제 보조금은 그래도 꾸역꾸역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는 안 됐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기본급에 관한 사항하고 회사 차량에 관한 사항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정리해가지고 인사팀에 올렸습니다. 자, 기본 연봉이 만약에 기본 연봉을 맞춰줄 거냐, 아니면 차량 지원비를 따로 줄 거냐. 그래서 후보자가 요구하는 기본 연봉은 딱 고객사 예산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였죠. 고객사 예산을 다 쓰고 회사 차량을 따로 지원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회사 차량을 지원 안 해준다면은 그거에 대한 돈을 월 100만 원씩 줘라. 요게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후보자 입장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얘기죠. 여담이지만 이분이 요 회사 말고도 두 군데를 더 붙으셨는데 다른 두 군데는 각각 기본급만 1억 6천, 1억 8천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회사의 분위기라거나 회사의 미래 발전성 그리고 내 업무의 재량권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나는 이 회사를 정말로 가려고 한다. 내가 정말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납득을 시켜달라라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후보자님의 편에 서서 네, 고객사랑 정말 절절하게 소통을 했죠. 예. 후보자의 의견은 이러이러했고 입사 후 총연봉이 현재보다 낮게 제공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량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의 의견은 각오가 충분하며 이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비록 이제 인상률이 높게 보여서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현상 유지를 희망하며 이건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디 후보자 요청이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제 후보자 요청대로 다 됐습니다. 이 글로벌에서 파격적으로 양보를 했고 사실 이제 양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 협상 단계 전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그 레퍼런스 체크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이 후보자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시장을 개척해서 연매출 200억을 달성한 분입니다. 이 내용은 후보자가 자기 이력서에 적지도 않았고 면접할 때 얘기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퍼런스 체크할 때 이런 내용이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전달이 됐고 그제서야 이제 글로벌에서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협의가 됐고 이제 그 어떤 차량 지원에 대한 내규가 전혀 없는 회사였는데도 그 선례까지 만들면서 입사한 아주 좀 우수한 사례였습니다. 자, 연봉협상의 비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동전 11개를 쌓아 올린 그 기네스 신기록 기사입니다. 동전을 세로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서 11개까지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삼영당과 서산대 사이의 이제 지혜 대결의 이야기인데 삼영당은 이제 계란을 바닥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대사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서산대사는 허허허 하면서 이제 계란을 위에부터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은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당연히 베이스 샐러리부터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 베이스 샐러리 이만큼 받으면 만약에 KPI 뭐 100% 했을 때 내가 성과급을 이만큼 받고,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퇴직금은 얼마가 쌓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급부터 생각하지 말고 프레이밍을 다시 하자는 거죠. 그 고객사가 그 회사가 나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급여 총 예산이 총 얼마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총 예산에서 이제 100% 달성했다 했을 때 성과급이라는 건 이제 그 직원이 어느 정도 기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회사가 정해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1%를 직원한테 환원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KPI 100%로 2천만 원이라는 변동 성과급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2천원으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급을 특정하자. 이렇게 이제 회사랑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실제 사례가 뭐냐면, 예. 그 이제 순수하게 베이스 샐러리라고 하면은 3,700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성과급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사실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런 게 4,200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 고정급은 4,200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4,000, 뭐 5, 600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면접 탈락했던 분이에요. 면접 탈락하고 다시 오퍼를 받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동안 이분은 그 전년도에 실적을 인정받아서 기본급만 4,500이 됩니다. 현 직장에서. 그래서 이제 연봉 앞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사팀이랑 소통하다가 목이 쉴 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급 4,800, 총가급 1,900 정도로 이렇게 맞춰졌고 그러니까 이제 급여 총 예산이 한 7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구중 대표님 저희가 사원 1인당 성과급을 1,90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매출을 한 20억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1% 정도 회사에서 직원한테 환원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7천에서 1,900을 빼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온 수당 빼면 300 정도 빼면은 4,800이 나오는데 이걸로 오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도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성사가 됐던 케이스고, 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연봉협상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년 초에 다른 직원들 연봉 협상 해주실 때 저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요거 의외로 잘 통합니다. 이렇게 한 못해도 한 대여섯 명은 입사를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회사도 납득하고 후보자도 납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10월에 한 6천으로 들어가서 1월 달인가 2월 달에 3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 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요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3만 달러의 입사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도 인정을 하고 인사팀도 인정을 하는데 내규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개월 후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3개월 후가 되면은 나는 이제 그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그 막 입사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재직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입사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규정에서는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또 하이어링 매니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 지금 당장 연봉이 내 희망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수습기간 끝나고 못해도 한 뭐 2, 3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요 얘기는 의외로 되게 잘 통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입사 시점에 내가 바라는 금액을 딱 고정해가지고 픽스해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협상을 좀 시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케이스였는데, 요것도 이제 그 후보자가 연봉 한 20% 정도 인상을 요구를 했고, 여기도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계 회사들은 진짜 말 안 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헤드헌터랑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꿋꿋하게 버텼죠. 얘는 진짜 입사해야 된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면접을 보신 하이어링 매니저도 이제 인사팀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능한 거였는데, 자, 그러면은, 어, 연봉 협상을 미리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으로 입사를 하십시오. 대신에 내년도에는 연봉 협상 없습니다. 내후년도에 연봉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극적으로 입사가 됐습니다. 자, 이건 약간 불쌍한 얘기인데, 이게 그 10대나 뭐 건강검진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혜를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비서라거나 그 백오피스에 있는 약간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니, 그 10대가 제 희망연봉 한 4천 정도인데, 10대 밥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3,800까지 밖에 못 주시면서 밥도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일합니까? 라고 해서, 후보자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100만 원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서비스업의 특성상 식대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식사를 할 시간이나 돈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분한테는 그 사인인 피 명목으로 200만 원 그냥 주시고, 그걸로 식대에 가름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협상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헤드헌터 뒤통수를 치는 경우인데, 정말 자신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그 재무팀장 포지션이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그, 첫째 애가 있으면서, 둘째 애를 임신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직하지 마십시오. 그 출산도 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아이도 기르셔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직하시면 아무리 뭐 제가 소개하는 회사가 뭐 나스닥 100 안에 드는 좋은 회사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다. 제가 이제 지원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고 자기는 그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3개월만 딱 쓰고 바로 업무에 복귀할 거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래 정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오퍼를 받았죠. 오퍼를 받았는데 오퍼 받은 걸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저 이만큼 연봉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팀장 같은 포지션은
그 회사의 기밀 정보라거나 좀 까다로운 일들을 핸들링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가면 공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재무팀장은 이제 자기만의 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 때문에 이걸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카운터 오퍼를 줘가지고,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아이, 그냥 지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해가지고, 응?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 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 높은 연금 받으시면서 잘 계시기를 바라고, 또,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점이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재밌는 게 건강보험이 한번 공제는 되는데 다시 회사 지원금 명목으로 다시 이게 플러스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카운터 오퍼를 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강보험 지원하고 국민연금도 회사가 대신 내줄게. 기본급도 어느 정도 올려줄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네, 아주 정말 카운터 오퍼의 성공적인 사례고 이제 파이낸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현 연봉의 30%나 50%를 올려가지고 붙잡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연봉은 그 제안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다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회사가 반 내고 근로자가 반 내는 거니까 건강보험료율이 한 7.09%라고 하면은 그거의 절반이면 3.한 4, 5%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이 1억이라고 그러면은 354만 원 정도는 다시 이제 임마이 포켓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특히 매니저나 이 임원급 레벨에서는 간혹 있고 이런 것들을 협상의 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전제가 그 회사가 성과급 비중이 좀 높은 회사고 또 내가 일을 해가지고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퇴직금 뭐 나중에 받을 돈보다 나는 지금 받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은 기본급 500만 원만 올려주시고 퇴직금 포함으로 하겠습니다. 퇴직금 별도가 아니라 포함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성과급이랑 기본급 합하면 성과급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할 때, 또 퇴직금은 한 기본급이 8% 정도 잡으면, 연봉의 8% 정도 잡으면 되는데, 퇴직금 8%, 성과급 10%라 가정을 하면은, 그, 당해년도 1년에 받는 돈은 55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 시점에 이제 발생한 돈, 퇴직 시점으로 이연된 돈까지 생각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챙길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 헤드헌터가 아니면 이런 소통을 하기 힘든데, 그, 어떤 부서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재무팀이면 재무팀 할 때 여러 포지션을 동시에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직급으로 그뭐 하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뭐 대리급이면 대리급, 과장급이면 과장급, 같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뭐 동일 연차에 같은 직급이라면 그 웬만한 기업들은 다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서 예산을 대충 나눠놔요. 뭐 2억이라고 그러면 7천, 7천, 6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어 그러면은 전체 연봉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 연봉을 다른 후보자보다 더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왜 나왔냐면 제가 어 여러 후보자들을 이제 지원을 시킬 때 개별적으로만 보면은 테이블이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서 하다가 머리를 쓰다 안 돼가지고 인사 담당자님 그러면은 어 만약에
다른 입사자가 연봉이 좀 낮게 들어가면 또 다른 입사자는 그 연봉을 세이브한 부분을 더 얹혀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사 담당자님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알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통해 볼 가치는 있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죠. 정말 좋은 후보자로 내가 어필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봉 협상을 위한 팁을 드리면 업무 역량과 성과로만 어필하자. 또 피어 그룹과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자. 우리 막 그 주변 사람들하고 연봉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회사 내교, 뭐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연봉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제, 제 1년 선임이었던 분은 진짜 좀 빅마우스여가지고 막 그 회사 사람들 연봉 물어보고 막, 뭐, 그 자기 동료들 연봉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1억 연봉이라고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몇 명 물어봤는데 받는 돈이 다 다르더래요. 다 달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얼마나 뛰냐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1억 연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나는 기본급 1억을 받아. 또는 난 총연봉 1억을 받아. 이렇게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을 안 해요. 또 이제 추궁을 한다고 해도 조금 이제 숨기면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어들은 지식만 가지고 요 직장에 얘는 이만큼 받는다는데요라고 하면은 인사팀에서 인사팀에서 굉장히 어이없어 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 인사팀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또 저희 헤드헌터들도 미리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하고 인사팀이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 후보자 입장에서 그냥 들은 말로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 비교해야 된다면은 진짜 확실하게 캐물어가지고, 야, 나 진짜 이직해야 되는데, 협상 중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인들이 이제 똑바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될 것.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언제 좋은 적 있었나요? 저는 10년 동안 좋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항상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뭐 저희 상사가 참 이상한 사람이어서요.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요. 이런 말은 전혀 안 통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연봉 협상에 팁을 드린 것들은 이 내용의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회사에서 정말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 면접 전형에서 이 프로세스 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입증할 것.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세미나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금액이 안 된다는 1차원적인 협상 태도는 정말 이건 지양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후에 좀 더 맞춰주세요. 이렇게만 협상을 시도해도 대화가 유연해지고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버팅기면 이건 더 이상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이제 총 예산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달성 KPI 기준으로 성과급부터 계산해서 기본급을 맞춰 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 네, 뭐 다른 뭐 복리 후생이 없다면 그러면 뭐 기본급으로 좀 보상해 주십시오. 차라리 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 건강보험료라도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협상을 시도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내용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호황은 좋고 불황은 더욱 좋다. 대공황은 초대박이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